젊은 사업가들 많이 만나봤어. 돈 못 버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 사업계에 물어보면 막연해. 대박 날 거라고만 해. 왜 대박 나냐고 물으면 대답 못해. 아이디어가 좋다고만 해. 시장 규모는 모르고 경쟁사는 남받고 수익 모델은 불확실하고 희망만 있는 거야. 반대로 돈 버는 사람들은 구체적이야. 시장 규모 얼마, 우리 점유율 목표 몇 퍼센트, 그러면 매출 얼마, 원가 얼마, 얼마로 설명해. 그 숫자가 확신을 만들어 이렇게 하면 이만큼 번다는 게 계산되니까 한계석이 아니라 길이 보이는 거야. 투자 때도 마찬가지야. 확신 없으면 안 해. 이 회사가 왜 성장할지, 어떻게 수익 낼지 명확해야 투자해. 투자의 주변에 솟뜬다는 소문만 듣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 희망으로 하는 거지. 10여 군은 소원해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투자했으니까 확신이 서려면 공부해야 해. 업종 공부하고 회사 분석하고 숫자 따져보고 시간 걸려. 그런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 확신이 생기니까 희망은 쉬워.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믿으면 되니까 편해. 그런데 돈은 안 벌려. 희망은 돈 안 벌어주거든. 현대그룹 확장할 때도 확신 있는 사업만 했어. 천소 만들 때, 반도체 시작할 때, 자동차 독자 모델 개발할 때 전부 확신이 있었어. 왜 되는지 알았으니까 시장 분석했고 기술 검토했고 재무 계산했어. 이제 확신 서니까 큰 돈 투자할 수 있었지. 확신 없으면 큰일 못해. 중간에 어려움 오면 흔들려. 이거 맞나 싶어지거든. 확신 있으면 버텨. 계산돼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 젊은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 희망 가지지 말라고. 확신 가져라. 희망은 로또야. 이렇게 확신 만들려면 노력해야 해. 공부하고 분석하고 검증하고 쉽지 않아. 그런데 그게 성공하는 길이야. 돈은 확신 있는 사람한테 희망만 가진 사람은 돈도 희망만 보고 가더라. 확신 가지면 돈이 따라와. 사람들이 돈 걱정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버는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지. 젊었을 때 나도 그랬어.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쓰고 내일 장사 안 되면 어쩌나 늘 불안했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안이 줄어들기 시작했어. 구조를 하게 됐거든. 이제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현대건설 키우면서 배웠어. 건설업은 성돈 받아서 자재, 사고, 인건비 주고 완공하면 나머지 받는 구조야. 현금 흐름이 보이니까 관리할 수 있어. 성금이 얼마 들어오면 자재비로 얼마 나가고 인건비로 얼마 나가 계산되니까 섣따로 6개월 후 자금이 어떻게 될지 예측 가능해. 예측 가능하니까 불안 안 해. 자금 부족할 시기 미리 알고 대비하면 되니까. 모르면 불안하지만 알면 대응할 수 있어. 현대자동차는 또 다른 구조야. 차 팔면 즉시 현금 들어오는 게 아니야. 딜러 고치고 할부도 있고 대신 부품은 외상으로 부품 대금 60일 후에 주는데 차는 30일 안에 팔려. 그럼 현금이 먼저 들어와. 그 돈으로 다음 차 만들고 이게 회전하는 구조야. 구조 이해하니까 자금 관리가 쉬워졌어. 회전율 높이면 현금 흐름 좋아지고 재고 줄이면 묶이는 돈 줄어들고 정할 수 있게 된 거지. 유통업은 또 달라. 현대백화점 보면 물건 먼저 받아와. 탈리면 그때 돈 줘. 그 시차가 이익이야. 탈수록 돈 회전이 빠르고 이익도 커져. 구조 알면 어디서 돈 벌지 알아. 백화점은 회전율이 핵심이야. 같은 매장에서 많이 팔아야 해. 오래 안고 있으면 손해야. 금융업은 더 다르지. 현대카드 보면 고객한테 돈 빌려주는 거야. 그 이자가 수익이야. 대신 원금 못 받으면 손실이고. 이렇게 그 다음날 구조 알면 리스크 관리할 수 있어. 신용 좋은 고객한테만 빌려주면 손실 줄어. 이자율 적절하게 책정하면 수익 올라 조절 가능해지는 거지. 사업마다 구조가 달라. 그 구조를 이해해야 제대로 경영할 수 있어. 이거 하면은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고 돈 날려. 직원들 교육할 때 구조부터 가르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돈 버는지 단순히 일만 시키지 않아. 이게 중요한지 전체 구조에서 어떤 위치인지 알려줘. 구조 알면 주인의식 생겨. 내가 하는 일이 회사 수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아니까 열심히 하게 돼. 개인도 마찬가지야. 돈 버는 구조 이해하면 불안 줄어들어. 월급쟁이든 사업가든 프리랜서든 내 수입이 어디서 오는지 명확히 알아야 해. 자, 월급쟁이는 회사가 돈 벌어야 월급 받아. 회사 구조 모르면 불안해.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구조 알면 회사 상황 파악할 수 있지. 프리랜서는 고객이 돈 줘. 고객이
왜 돈 주는지 알아야 해. 어떤 가치 제공하는지 명확하면 제공하면 되니까. 사업가는 더 복잡하지만 기본은 같아. 고객한테 가치 주고 돈 받는 거야. 그 구조 탄탄하면 불안할 일 없어. 구조 약하면 불안해야. 불안해야 맞아.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런 구조 고쳐야지. 불안해하기만 하면 안 돼. 돈 버는 구조 이해하는 게 재테크보다 중요해. 재테크는 번 돈 굴리는 거고 구조는 돈 버는 원천이야. 튼튼해야 재테크도 의미 있어. 젊은 사람들 보면 재테크 공부만 해. 주식이 뭐가 좋고 부동산이 어떻고 그것보다 자기 수익 구조부터 봐야 해.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돈 되는지 왜 돈 받는지 이 구조가 오래 갈지 거기서 시작해야 해. 구조 튼튼하면 불안 없어. 돈은 구조 이해하면 불안 줄어들어 흐름이 보이니까 예측 가능하니까 통제할 수 있으니까. 구조를 봐. 평생 배운 교훈 중에 제일 확실한 게 하나 있어. 돈은 앉아있는 사람한테 안 와. 움직이는 사람한테만 가. 50년대 장사 시작할 때였어. 같이 장사하던 친구 하나 있었지. 다 비슷한 조건으로 시작했어. 자본도 비슷하고 위치도 비슷하고 1년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 그 친구는 망했고 나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 이거 뭐였냐면 움직임이었어. 손님 오기만 기다렸지. 안 오면 한숨만 쉬고 뭔가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했는데 행동은 안 했어. 나는 달랐어. 손님 없으면 찾아다녔어. 그 단골 될 만한 사람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물건도 배달해주고 시장도 찾아가서 좋은 물건 싸게 사오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시장 갔어. 그 좋은 물건 먼저 고르려고 그러면 막 손님들이 알아봐. 여기 물건 좋다고 소문나. 저녁에는 장부 정리했어. 뭐가 잘 팔리고 뭐가 안 팔리는지 봤지. 달리는 건 빼고 잘 팔리는 걸 더 들여왔어. 쉬는 날에도 움직였어. 다른 가게들 둘러보고 배울 거 배우고 새로운 방법 있으면 바로 적용해봤지. 그렇게 1년 하니까 돈이 모였어. 친구는 그대로였어. 아직도 가게에 앉아서 손님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지. 건설업 시작하고도 마찬가지였어. 일감 없으면 찾아다녔어. 관공서도 가고 기업체도 찾아가고 발품 팔았지. 경쟁사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만 했어. 입찰 공고 나면 그때 서류 놓고. 나는 공고 나기 전부터 8주초 만나서 얘기했어. 어떤 공사 필요한지 예산은 얼마인지 언제쯤 나올지 미리 파악하니까 준비할 시간 생겨. 입찰할 때 현장력 있었지. 현대자동차 팔 때도 움직였어. 딜러들 자주 만났어. 시장 상황 듣고 고객 반응 파악하고 본사에만 앉아있으면 모르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날 문제 생기면 직접 갔어. 전화로만 해결하려고 안 했어. 현장 가서 봐야 진짜 문제 알 수 있거든. 보고서로는 반도 모를. 시장 개척할 때는 더 했어. 1년에 몇 달은 외국 다녔어. 중동 가고 동남아 가고 유럽 가고. 직접 봐야 기회 보여. 사무실 앉아서 보고만 받으면 안 돼. 숫자로만 보면 놓치는 게 많아. 현장 가면 보이는 게 있어. 공기 같은 거, 여계 같은 거. 젊은 임원들한테도 강조해. 밖으로 나가라고. 사무실만 지키지 말라고. 고객 만나고 현장 가고 시장 보고 발로 뛰라고. 앉아서 생각만 하는 사람 있어. 전략 세운다고 회의만 해. 그런데 실행 안 하면 소용없어.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움직이는 게 나아. 움직이면 뭔가 생겨. 만남이 생기고 정보가 들어오고 기회가 보여. 있으면 아무것도 안 생겨. 그대로야. 돈은 움직임에서 나와. 사람 만나면 거래 기회 생기고 현장 가면 개선점 보이고 시장 보면 트렌드 파악 때 움직여야 얻을 수 있는 거야. 물론 무작정 움직이는 건 아니야. 방향은 있어야지. 그런데 방향 정했으면 움직여야 해. 계획만 세우고 실행 안 하면 의미 없어. 코로나 때도 봤어. 다들 집에만 있을 때 우리는 움직였어. 온라인으로라도 고객 만나고 화상으로라도 회의하고 멈추지 않았어. 경쟁사들은 상황 나아질 때까지 기다렸어. 2년 가까이 그냥 버텼지. 우리는 그 사이 새로운 거 시도하고 시장 개척하고 가 벌어진 거야. 조는 기다리는 사람한테 안 와. 찾아가는 사람한테 다. 기회도 마찬가지야. 앉아서 오기를 바라면 안 와. 일어나서야 만나. 지금도 매일 움직여. 나이 들어도 현장 가. 사람 만나. 새로운 거. 멈추면 죽는 거야. 움직여야 살아. 돈 벌고 싶으면 움직여. 무조건 움직여. 방향은 가면서 고치면 돼. 일단 움직이는 게 문제야. 이건
움직이는 사람만 따라가 돈 버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 누구나 확신할 때는 이미 늦은 거야. 남들이 망설일 때 움직여야 큰 돈 벌어. 10년대 초반이었어. 중동 건설붐 시작될 때였지. 오일 쇼크로 중동 국가들한테 돈이 쏟아졌어. 그 돈으로 뭘 하겠어? 건설하는 거지. 시 만들고 도로 깔고 항만 짓고 엄청난 수요가 생긴 거야. 그때 한국 건설사들 반응이 두 가지였어. 대부분은 망설였어. 중동은 멀고 낯설고 위험하다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안 통하고 갈 수 없다는 이유만 늘어났지. 소수만 움직였어. 우리도 그중 하나였고, 이렇게 그 다음날 위험하긴 해. 그런데 기회가 너무 크더라고. 망설이는 사이 기회 놓칠까봐 바로 갔어. 처음 가는 사람들은 고생했어. 더위, 환경문화 충돌 다 겪었지. 그 잔적에 이렇게 그 다음날. 그런데 먼저 간 사람들이 시장 선점에서 좋은 프로젝트 다 따냈어. 왜냐면 지나니까 중동 건설이 정말 대박이라는 게 확인됐어. 그때부터 다른 회사들도 우르르 몰려왔지. 네, 그런데 이미 늦었어. 좋은 자리는 다 차지됐어. 남은 건 작은 프로젝트나 조금 안 좋은 것뿐이었지. 먼저 간 회사들이 10년 넘게 중동시장 장악했어. 망설이던 회사들은 후회했어. 그때 갈 걸 왜 안 갔을까? 그런데 그때는 다들 위험하다고 했잖아. 확실해 보일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확실해 보일 때는 이미 기회 아니야. 그냥 모두가 확신하면 경쟁이 치열해져. 마진도 낮아지고 먼저 간 사람들만 돈 벌어.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강남 개발 낼 때 확실해 보일 때까지 기다린 사람들 많았어. 건물 올라가고 사람들이 오고 나서 샀지. 그때는 이미 가격 올라 있었어. 초기에 논밭일 때 산 사람들은 10에 20개 벌었는데 확실해진 후에 산 사람들은 조금밖에 못 벌었어. 큰 돈은 불확실할 때 벌려. 위험해 보일 때 들어가야 해. 다들 안전해 보일 때까지 기다리면 작은 돈밖에 못 벌어. 현대전자 반도체 시작할 때도 그랬어. 80년대 초반 한국에서 반도체 한다고 하니까 다들 말렸어.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무슨 반도체냐고. 그런데 우리는 봤어.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걸.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 한다는 걸 망설이지 않고 시작했지. 10년 고생했어. 적자 계속 나고 기술 개발 힘들고 주변에서는 그만두라고 했어. 그런데 버텼어. 90년대 들어서니까 흡자 전환했고 10년대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됐어. 여기에 망설이던 회사들은 영원히 반도체 못했어. 기술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따라잡을 수가 없었지. 망설임의 비용이 얼마나 큰지 몰라. 당장 안전해 보여. 실수 안 하고 손해 안 보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기회를 다 놓치는 거야. 반대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단기적으로 힘들어. 실수도 하고 손해도 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시장 장악해 선점 효과가 엄청나거든. 인터넷 비즈니스 시작될 때도 봤어. 2000년대 후반 인터넷 붐일 때 대부분 회사들이 망설였어. 인터넷으로 돈을 어떻게 버냐고 몇몇 회사만 뛰어들었어. 손해보면서도 계속했지. 2000년대 들어서니까 인터넷이 대세가 됐어. 먼저 시작한 회사들이 시장 독점했어. 나중에 들어온 회사들은 경쟁도 못했어. 이렇게 그 다음날 이미 고객들이 기존 회사에 익숙해져 있었거든. 그 브랜드도 자리 잡았고 뒤집기 불가능했어. 큰돈 벌려면 남보다 빨라야 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60-70% 확신 서면 가야 해. 여긴 가면서 채우는 거야. 물론 위험에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런데 안 가는 것보다는 안 가면 100% 기회 놓치는 거니까. 가면 최소한 가능성은 있어. 직원들한테도 가르쳐.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준비 60% 됐으면 시작하라고. 100% 준비하려면 영원히 못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아. 기회는 짧게 열려. 망설이는 사이 닫혀.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고 빨리 움직여야 해. 지금도 새로운 시장 보면은 빨리 들어가려고 해. 불확실해도 가능성 보이면 나중에 확실해지면 이미 늦은 거니까. 큰 돈은 망설이는 사람한테 안 가. 움직이는 사람한테 가. 특히 남들 다 망설일 때 홀로 움직이는 사람한테 가. 그게 부자 되는 길이야. 평생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인생 바꾸는 건 큰 결정보다 작은 판단이더라. 50년대 말이었어. 서울 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주변에서 말렸어.
고향에 있으면 편하다고, 가면 고생한다고 그때 판단했어. 고향에 남을까 서울 갈까 작은 판단 같았어. 그런데 그게 내 인생 전체를 바꿨지. 갔으니까 건설을 시작할 수 있었어. 고향에 있었으면 평생 작은 장사나 했을 거야. 작은 판단이 큰 차이 만든 거야. 다음날 60년대 현대 건설 시작할 때도 그랬어. 작은 공사 하나 받았는데 제대로 할까 대충 할까 선택의 순간이 왔어. 제대로 하면 돈은 덜 남아, 시간도 더 걸려. 대충 하면 빨리 끝나고 당장은 이익이야. 작은 판단이었지. 그대로 하기로 했어. 돈 조금 덜 벌어도 품질 지키자고 그 판단 덕분에 다음 일감이 들어왔어. 일 잘한다는 소문났거든. 이제 만약 대충 했으면 그게 마지막 일이었을 거야. 다시 일감 안 왔겠지. 작은 판단이 회사 운명 가른 거야. 70년대 조선소 만들 때 또 작은 판단이 있었어. 밑에 들어올 때 중고를 할까 신품으로 할까. 중고가 훨씬 싸. 당장 비용 절감돼. 신품은 비싸. 돈 많이 들어가. 그건 차이가 났어. 신품으로 했어. 비싸도 나중을 생각한 거지. 중고는 고장 작고 생산성 떨어져. 장기적으로 손해야. 판단 덕분에 조선소 경쟁력 생겼어. 비 좋으니까 품질 좋고 낫기 빨라. 중은 많이 들어왔지. 작은 판단이 큰 성공 만들었어. 직원 뽑을 때도 작은 판단이 중요해. 학벌 보고 뽑을까 실력 보고 뽑을까. 작아 보이지만 큰 차이야. 학벌만 보면 인재노처 학교는 못 나왔어도 능력 있는 사람 많아. 실력 보고 뽑으니까 좋은 인재 많이 왔어. 그 사람들이 회사 키웠어. 학벌 좋은 사람만 뽑았으면 지금 현대 없을 거야. 작은 판단이 조직 전체를 바꾼 거지.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야. 작은 금액 투자할 때 판단이 중요해. 이게 맞나 틀리나 고민하잖아. 그 작은 투자에서 배워. 왜 됐고 왜 안 됐고. 그 경험이 나중에 큰 투자할 때 도움돼. 그런 판단이 큰 판단의 기초가 되는 거야. 현대카드 사업할 때 작은 판단 하나가 기억나. 고객 서비스 센터 만들 때 외주줄까 직영으로 할까. 만약에 1억 싸 비용 덜 들어. 직영은 비싸. 인건비 많이 나가. 작은 차이처럼 보였어. 직영으로 했어. 고객 응대가 브랜드 이미지 만드니까. 만약에 통제 안 돼. 품질 보장 못해. 그 판단 덕분에 현대카드 서비스가 좋다는 평가 받았어. 고객 만족도 높아지고 충성도 올라가고. 그런 판단이 브랜드 만든 거야. 젊은 사람들 보면 큰 결정만 신경 써. 어느 회사 갈까 어느 사업 할까. 그런데 작은 판단도 똑같이 중요해. 매일 내리는 작은 판단이 쌓여서 인생 만들어. 오늘 제대로 할까 대충 할까. 이 사람 믿을까 말까. 이거 배울까 말까. 그럼 판단을 소홀히 하면은 큰 결정도 소용없어. 좋은 회사 들어가도 작은 일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야. 큰 사업 시작해도 작은 판단 틀리면 망해. 반대로 작은 판단 제대로 하면은 큰 결정 틀려도 만회돼. 회사 잘못 들어갔어도 일 제대로 하면 기회와 사업 선택 틀렸어도 고객 제대로 대하면 살아. 큰 돈은 작은 판단에서 갈려.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결과 만드는 거야. 작은 거 무시하지 마. 지금도 작은 판단 신중하게 해. 이메일 하나 보낼 때도 생각해. 회의 한번 할 때도 생각해. 작은 게 쌓여서 큰 게 되니까. 인생은 작은 판단의 연속이야. 그 하나하나가 방향 정해 작은 판단. 제대로 하면 큰 돈 따라와. 소홀히 하면 큰 돈 놓쳐.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지키는 거야.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지키지 못하면 소용없어. 60년대 중반이었어. 건설업으로 번 벌기 시작했을 때야. 통장에 돈이 쌓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그때 친구 하나가 사업 제안했어. 음식점 하는데 투자하면 매달 이자 준다고. 이율이 높았어. 은행보다 2배 넘게 줬지. 계산 안 하고 투자했어. 친구니까 믿었고 이율 좋으니까 했어. 얼마 벌지 어떻게 버는지 안 따져봤지. 6개월 후에 친구 음식점 망했어. 투자금 한 푼도 못 받았어. 그제야 알았지. 그 이율이 말이 안 된다는 걸. 계산했으면 안 했을 거야. 그때 배운 거야.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잃지 않는 거라는 것을. 계산 없이 벌었던 돈을 계산 없이 잃어버린 거지. 그 후로는 투자할 때 철저하게 계산해. 이 사업이 어떻게 돈 버는지 수익 구조가 뭔지 리스크는 뭔지 다 따져봐. 말이 좋으면 더 의심해. 너무 좋은 조건은 함정이거든. 고수익은 고위험이야.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야.
170년대 부동산 붐 때도 봤어. 아무데나 사면 오르던 시절이었지. 다들 계산 없이 샀어. 이렇게 그 다음날 어디든 오를 거라고 믿었으니까. 나는 계산했어. 이 지역 개발 계획 뭐고, 교통은 어떻고, 수요는 어떻고, 오를 만한 곳만 사지. 오르지 않을 곳은 안 샀어. 몇 년 후 버블 꺼졌을 때 계산 안 하고 산 사람들 망했어. 안 오르고 샀으니까. 계산하고 산 사람들은 괜찮았어. 오를 곳만 샀으니까. 계산 없이 번 돈은 실력이 아니야, 운이야. 운으로 번 돈은 운으로 잃어. 한 번은 운 좋을 수 있어. 근데 계속은 안 돼. 천대구로 피우면서도 원칙 하나 지켰어. 이렇게 그 다음날 이해 안 되는 투자는 안 한다. 계산 안 나오면 안 한다. 좋은 기회 같다고 해도 이해 못하면 포기했어. 다른 회사들은 했는데 우리만 안 한 것도 많아. 나중에 그 회사들 손해보는 거 봤지. 계산한다는 게 복잡한 거 아니야. 기본만 따지면 돼.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나오고 언제 회수되고 리스크 뭐고, 이것만 명확하면 돼. 이게 안 명확하면 하지마. 그냥 못하는 투자는 그냥 못하면 나도 제대로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하면 이러.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암호화폐니 뭐니 계산 없이 투자해. 오를 거라는 기대만 있어. 왜 오르는지, 어떻게 가치 만들어지는지 몰라. 그건 도박이야. 투자가 아니야. 도박으로 딴 돈은 도박으로 잃어. 계산 없으니까 언제 팔아야 할지도 몰라. 결국 다 날려. 투자의 기본은 이해야. 이해하고 계산하고 확신 서면 투자하는 거야. 이해 안 되면 아무리 수익률 높아도 하지마. 현대증권 운영하면서도 똑같이 했어. 고객들한테도 말했어. 이해 안 되는 상품 사지 말라고. 계산 안 나오는 거 하지 말라고. 수수료 많이 받을 수 있어도 고객한테 안 맞는 건 안 팔았어. 계산 안 되는 거 팔면 나중에 고객 잃어. 단기보다 신뢰가 중요해. 돈은 계산해서 벌고 계산해서 지켜야 해. 계산 없이 벌면 실력이 아니라 운이야. 운은 언젠가 끝나. 그때 다 잃어버려. 지금도 투자 제한 많이 들어와. 수익률 좋다는 것도 많아. 그런데 이해 안 되면 안 해. 계산 안 나오면 거절해. 그게 돈 지키는 방법이야. 계산 없이 벌면 계산 없이 잃는다. 이거 명심해. 보는 것보다 지키는 게 어려워. 계산하는 습관이 돈 지켜줘. 50년 넘게 사업하면서 배운 제일 큰 교훈이야. 돈은 감정 없이 다뤄야 한다는 것. 70년대 초였어. 협력업체 사장 하나가 있었어. 10년 넘게 같이 일했지. 신뢰도 있고 정도 들었어. 어느 날 그 사장이 찾아왔어. 회사 어렵다고 자금 좀 빌려달라고. 안 그러면 부도난다고 했지.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었어. 오래 알았고 정도 있으니까. 그런데 머리로는 계산했어. 이 회사 살릴 수 있나. 장부 봤어. 부채가 너무 많았어. 자금 넣어도 근본 해결 안 돼. 구조적으로 적자였거든. 더 넣으면 내 돈까지 날리는 거야. 거절했어. 마음은 아팠지만 감정 배제하고 결정했지. 그 회사는 결국 부도났어. 그냥 도와줬으면 내 돈도 같이 날아갔을 거야. 감정으로 결정하면 잃어. 돈은 감정 몰라. 냉정해야 지켜. 만약에 신한 사람이라도 사업은 사업이야. 반대로 감정 없이 보니까 기회 보이는 경우도 있어. 80년대 현대전자 인수할 때였어. 전자산업 모르는 사람들은 반대했어.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는 건설하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왜 전자하냐고 정서적으로 안 맞다고 했지. 감정 배제하고 숫자만 봤어. 전자산업 성장률, 시장 규모, 기술 트렌드 전하니까 해야 한다고 나왔어. 정 안 맞아도 도움되면 하는 거야. 감정으로 하면 익숙한 것만 하게 돼. 새로운 기회 놓쳐. 숫자로 보니까 죄 잡은 거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야. 감정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 좋아하는 회사 주식 사고, 싫어하는 회사 주식 안 사고. 그런데 투자는 감정이 아니야. 숫자야. 이 회사 실적이 좋으냐, 성장하냐, 가치 있냐, 그것만 봐야 해. 좋아해도 실적 나쁘면 사면 안 돼. 싫어해도 실적 좋으면 사야 해. 감정 배제해. 돈 벌어.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이 동네 좋다 나쁘다 감정 가지면 안 돼. 개발 계획, 교통 수요, 공급 이것만 봐야 해. 여기 동네라도 오를 조건 되면 사야 돼. 좋아하는 동네라도 안 오를 것 같으면 안 사야지. 감정 빼고 계산해야 돈 벌어. 인사도 감정 빼야 해. 이 사람 좋다 싫다로 하면 안 돼. 능력 있냐 없냐로 봐야지. 좋아하는데 능력 없으면 쓰면 안 돼. 회사 망쳐. 싫어하는데 능력 있으면 써야 해. 회사 키우니까 현대그룹이 클 수 있었던 건 감정 배제하고 경영했기 때문이야. 친구라고 봐주지 않았어.
가족이라도 능력 없으면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차갑게 보일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저 집 살리는 길이야. 감정으로 하면 무너져. 한 사람 봐주면 다른 사람도 봐줘야 해. 그럼 기준 무너지는 거야.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이야. 그때 감정 때라고 투자든 사업이든 인사든 감정 들어가면 잘못된 결정에, 물론 사람 대할 때는 감정 필요해. 따뜻하게 대하고 배려하고. 그런데 결정할 때는 철저하게, 특히 돈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계산해야지. 감정과 계산을 구분해야 해. 10년대 초반이었어. 석유 파동이 터졌지. 기름값이 몇 배로 뛰었어. 한국은 난리였지. 공장에 멈추고 차도 못 굴리고 모두가 위기라고 했어. 그런데 달리 보였어. 중동에 돈이 몰린다는 뜻이잖아. 석유 팔아서 번 돈으로 뭘 하겠어. 당연히 나라를 개발하겠지. 건설 수요가 엄청날 거라는 계산이 나왔어. 주변에서는 말렸어. 중동은 너무 멀고 위험하다고, 문화도 다르고 날씨도 더럽다고, 그냥 한국에서 안전하게 하라고 했지. 고민했어. 한국에서 하면 작은 공사만 계속하는 거야. 하긴 하지. 그런데 크게 못 벌어. 중동 가면 위험하지만 규모가 달라. 한 번에 몇백억씩 하는 공사였거든. 결정했어. 중동으로 간다고. 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 작은 안전보다 큰 기회를 선택했지. 현대건설 직원들 데리고 사우디에 갔어. 공항에 내리자마자 더위가 화지러 넘더라고. 숨쉬기도 힘들었어. 공사 현장 보러 갔어. 사막이었지.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항구를 만들어야 했어. 직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이걸 어떻게 하냐고 포기할 수도 있었어. 그런데 안 했지. 큰 기회는 어려운 곳에 숨어 있다는 걸 알았거든. 쉬운 일이었으면 벌써 누가 했을 거야.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됐어. 문제가 산더미였지. 자재 구하기도 어렵고 물도 귀하고,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해. 이랬어. 직원들이 힘들어서 고향 생각난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이해했어. 사막에서 일하는 게 쉽겠어. 그래도 설득했지. 지금 힘들지만 큰 기회라고. 공사를 끝냈어. 몇백억을 받았지. 한국에서 10년 일해야 벌 돈이었어. 직원들 얼굴에 달라지더라고. 힘든 게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지. 소문이 났어. 내가 중동에서 큰 공사한다고 다른 회사들도 따라오기 시작했어. 그때는 이미 현대가 자리 잡았을 때였지. 주문이 계속 들어왔어. 흥구 짓고 도로 깔고 건물 올리고 한 달에 몇백억씩 계약했어. 상상도 못했던 규모였지. 10년 동안 중동에서 일해서 그냥 벌어들인 돈이 몇 조였어. 그 돈으로 조선소도 키우고 자동차 공장도 지었지. 중동 안 갔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동네에 쌀집이 있었어.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장사했지. 나쁘지 않았어. 밥은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큰 돈은 못 벌었어. 작은 기회만 봤거든. 그 옆에 새로운 사람이 있었어. 쌀만 팔지 않고 식자재를 통째로 납품하기 시작했지. 식당이랑 계약하고 학교 급식도 했어. 1년 만에 쌀집보다 10배를 벌었어. 차이가 뭐겠어. 그릇 크기야. 한 명은 작은 장사만 생각했고 한 명은 큰 구조를 봤어. 똑같이 쌀 팔아도 결과는 천지 차이였지. 사람들이 물어봐. 큰 기회는 어떻게 하냐고. 간단해. 남들이 무서워하는 곳 봐. 거기 큰 기회 있어. 쉬운 곳은 이미 사람이 많아. 경쟁만 심하지. 돈은 작아. 현대 오일뱅크 만들 때도 그랬어. 정유사업은 돈이 엄청 가면 회사가 날아갈 수도 있었지. 위험했어. 그런데 석유는 나라 전체가 쓰는 거잖아. 규모가 어마어마했어. 결정했지. 한다고.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크다는 걸 알았거든. 작은 안전보다 큰 기회가 낫다고 판단했어. 공장 지었어. 몇 천억이 들어갔지. 가동하는 날 떨렸어. 때로 한 대면 끝이니까. 그런데 돌아가더라고. 기름이 나와서 초초라가 나갔어. 주문이 밀려들었지. 생산하는 족족 팔렸어. 1년도 안 돼서 투자금을 뽑아서 큰 기회를 잡으니까 회수도 빨랐던 거야. 작은 기회만 보면 정생 작게 살아. 안전하긴 하지. 그런데 크게 못 벌어. 큰 돈 벌고 싶으면 큰 기회를 봐야 해. 위험하지만 그게 유일한 길이야. 큰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볼 수 있어. 공부 안 하면 기회가 와도 몰라. 눈앞에 있어도 못 보는 거야. 배워야 보여. 지금 작은 일 하고 있어도 괜찮아. 여기서 배우면 돼. 언젠가 큰 기회가 와. 그때 잡을 준비되어 있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야.
60년대 중반이었어. 경부고속도로 나라 전체를 바꿀 큰 공사였어. 누구나 하고 싶어 했지. 주변 건설사들이 난리였어. 준비하고 사람 만나고 모두가 따내려고 뛰어다녔지. 돈 벌 기회니까 당연했어. 현대건설도 입찰에 참여했어. 그런데 다른 회사와 달랐어. 그냥 스타브락 이미 준비가 돼 있었거든. 몇 년 전부터 도로공사를 공부했었지. 작은 도로부터 시작했어. 시골길 닦고 굽도 보수하고 돈은 별로 안 됐지. 그런데 배웠어. 땅 파는 법, 콘크리트 다지는 법, 배수로 만드는 법. 외국 기술자도 불러왔어. 돈 주고 배웠지. 선진 공법을 익혔어. 준비도 미리 틀어놨고 언젠가 큰 공사 올 거라는 걸 알았거든. 입찰날이 왔어. 서류를 냈지. 심사가 시작됐어. 정부에서 현장을 보러 왔어. 준비상 때 기술 수준, 과거 실적 다 확인했지. 합격했어.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맡게 됐지. 다른 회사들이 놀랐어. 어떻게 현대가 따냈냐고. 이유는 간단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공사가 시작돼서 다른 구간 맡은 회사들은 허둥댔지. 장비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급하게 구하느라 시간 낭비했어. 현대는 달랐어. 바로 들어갔지. 준비 있고 사람 있고 방법 아니까 속도가 남달랐어. 같은 시간에 2배를 했지. 공사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 땅이 무너지는 구간이 있었지. 다른 회사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현대는 알았어. 미리 배웠거든. 배수 처리하고 집안 다지니까 해결됐지. 고속도로가 완성돼서 예정보다 빨리 끝나서 품질도 좋았고 정부에서 감사패를 줬지. 그게 다 준비 덕분이었어. 시장 보면 알 수 있어. 명절 되면 또 팔려고 사람들 몰려들지. 근데 준비 안 된 사람 있어. 급하게 재료 사고 대충 만들고 안 팔려. 맛이 없으니까. 준비된 가게는 달라. 몇 달 전부터 재료 확보하고 레시피 연구하고 명절 오면 바로 팔지. 맛있으니까 손님이 줄을 서. 똑같이 떡 팔아도 결과가 천지 차이야. 친구 하나가 있었어. 부동산 하고 싶다고 했지. 돈 벌 수 있다는 얘기 듣고 바로 뛰어들었어. 공부는 안 하고 욕심만 앞섰지. 매물 하나 나왔어. 좋아 보였나 봐. 바로 계약했지. 알고 보니 재개발 구역이었어. 2년 동안 묶여 있었지. 준비 없이 덤빈 대가였어. 다른 친구는 달라서 1년 동안 공부만 했어. 법 배우고 시장 조사하고 지역 연구하고 좋은 안 벌었지. 그런데 준비했어. 기회가 왔어. 좋은 매물이 나왔지. 바로 알아봤어. 가격도 맞고 입지도 좋고 계약했지. 1년 만에 2배로 팔았어. 준비된 사람이니까 기회를 잡았던 거야. 현대자동차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 70년대 초반에 자동차 만들겠다고 발표했지. 사람들이 웃었어.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냐고. 그런데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 몇 년 전부터 외국 회사 방문하고 기술자 교육하고 설계도 공부했지. 발표할 때는 이미 반쯤 준비된 상태였어. 공장 지었어. 생산 라인 깔았지. 시제차 나왔어. 폰이었어. 사람들이 놀랐지. 진짜 만들었다고 준비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돈 벌고 싶다고 아무 때나 뛰어들면 망해. 시장은 준비 안 된 사람 기다려주지 않아. 준비된 사람만 기회를 잡을 수 있어. 준비는 시간이 걸려. 지루해. 당장 돈 안 되니까 답답하지. 그런데 참아야 해. 준비하는 시간이 나중에 속도가 되는 거야. 지금 돈 안 벌려도 괜찮아. 배우고 있으면 돼. 준비하고 있으면 돼. 기회는 반드시 와. 그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준비 없이 벌고 싶은 마음만 앞서면 실패. 준비된 상태에서 기회 만나면 성공의 차이는 거기서 나는 거야. 서울에서 공사 입찰이 났지. 작은 건물 짓는 일이었어. 여러 회사가 관심 보였지. 아들 입찰 서류 준비한다고 바빴어. 현대건설도 참여했어. 그런데 달랐어. 서류만 준비하지 않았지. 직접 현장 갔어. 당 상태 보고 주변 환경 확인하고 별로 뛴 거야. 옆 건물 사람들 만나서 어떤 건물 필요한지 물어봤지. 주차는 어디 하는지 물도 어디서 끌어오는지 다 확인했어. 라고 왔어. 여러 회사가 서류 냈지. 가격은 비슷했어. 그런데 현대 서류는 달랐어. 세부 내용이 다 들어있었거든. 현장 조사한 내용까지. 발주처에서 봤지. 현대가 제일 꼼꼼하다고 했어. 합격했지.
다른 회사들은 의아해해서 가격도 비슷한데 왜 현대냐고. 이유는 간단했어. 발로 뛰었으니까, 직접 보고 확인했으니까. 머리로만 생각한 회사랑 차이가 났던 거야. 그냥 공사 시작했어. 문제가 생겼지. 설계대로 하면 배수가 안 되는 거야. 다른 회사였으면 당황했을 거야. 현대는 알고 있었어. 미리 현장 봤으니까 조정했지. 배수로 위치 바꾸고 경사 조정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거야. 건물 완성됐어. 발주처가 만족했지. 다음 공사도 현대달라고 했어. 발로 뛰는 회사니까 믿을 수 있다고 했어. 동네에 식당 하나 있었어. 사장이 부지런했지. 새벽에 시장 가서 직접 재료 골랐어. 손님 좋아하는 거 물어보고 다음날 바로 준비하고. 장사 잘 됐어. 손님이 계속 왔지. 맛도 있었지만 정성이 느껴졌거든. 발로 뛰는 게 보였어. 옆 시장은 달랐어. 사장이 앉아만 있었지. 배달만 시키고 손님 말은 안 듣고 생각만 했어. 하면 손님 늘릴까. 망했어. 움직이지 않으니까. 현대백화점 만들 때도 그랬어. 백화점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홍보했지. 책만 본 게 아니야. 직접 일본 백화점 갔어. 며칠 동안 돌아다녔어. 어떻게 진열하는지 보고 손님 동선이 어떤지 확인하고 직원들이랑 얘기도 했지. 통역 데리고 물어봤어. 한국 돌아와서 바로 시작했어. 공고 적용했지. 진열 방식, 고객 서비스, 매장 구조 다 일본에서 배운 거였어. 개장했어. 손님들이 놀랐지. 한국에 이런 백화점이 있다고. 발로 뛰어서 배웠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달랐어. 손몸 막상 열면 문제투성이었어. 직접 안 봤으니까 몰랐던 거야. 돈 버는 사람 보면 다 바빠. 여기저기 다니고 사람 만나고 현장 확인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 움직이니까 기회가 보이는 거야. 돈 못 버는 사람은 달라앉아서 생각만 해. 계획은 완벽해. 그런데 실행은 안 해. 망설이다가 기회 놓치지. 현대건설 직원들한테 항상 말했어. 현장 가라고.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라고. 직접 봐야 알다고. 어떤 직원은 말했어. 도면만 봐도 된다고. 그럼 내가 물었지. 땅이 딱딱한지 모른지 도면에 나오냐고. 물 흐름은 어떤지 그림으로 아냐고. 할 말 없더라고. 결국 나간 직원이 성장했어. 현장 경험 쌓이니까 판단이 빨라졌지. 문제 생기면 바로 해결했어. 발로 뛰었으니까. 사무실에만 있던 직원은 달랐어. 이론은 많이 알아. 그런데 실전에서 약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지금 하는 일이 있으면 움직여봐. 생각만 하지 말고 발로 뛰면 보여. 우리는 거기서나 시장 가봐, 경점사 가봐, 고객 만나봐, 현장 확인해봐. 귀찮아도 해. 그게 돈 버는 시작이야. 머리 좋은 건 중요해. 그런데 발리 빠른 게 더 중요해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 움직이는 사람은 적어.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60년대 초반이었어. 현대건설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지. 직원들이 늘어났어. 그런데 문제가 보였어. 다들 열심히 일하는데 방향이 제각각이었지. 회의를 했어. 물었지. 올해 목표가 뭐냐고. 대답이 다 달랐어. 어떤 사람은 매출 늘리기, 어떤 사람은 기술 개발, 어떤 사람은 인력 확충.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흩어져 있었어. 했지. 목표 하나로 모았어. 올해는 고속도로 공사 따내는 거라고. 그것만 집중하자고 했어. 다른 건 나중이라고. 직원들 표정이 달라지더라고. 협력해지니까 뭘 해야 할지 알겠다는 거야. 영업팀은 정보 만나고, 기술팀은 공법 연구하고, 관리팀은 장비 준비하고,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였어. 1년 뒤에 따냈지. 목표가 명확하니까 집중할 수 있었던 거야. 힘이 흩어지지 않았어. 시장에 가면 보여. 좌판 하나 펼쳐놓고 이것저것 다 파는 사람 있잖아. 리얼도 있고 채소도 있고 생선도 있고 뭘 파는지 모르겠어. 손님도 헷갈려 하지. 옆에 과일만 파는 사람 있어. 깔끔해. 그러면 사과, 배면, 배 전문적으로 보여. 손님이 믿고 사녀가 목표가 명확하니까 친구 하나가 있어서 돈 벌고 싶다고 했지. 물었어. 얼마 벌고 싶냐고. 대답이 애매했어. 많이요. 그게 목표가 아니야. 숫자가 없잖아. 다시 물었지. 정확히 얼마냐고 생각하더니 말했어. 1억이요. 좋아. 그럼 언제까지 벌 거냐고 물었어. 또 애매했어. 빨리요. 그래서 작년 안에 1억 벌자고 했지. 그럼 1년에 3천만 원씩이야. 한 달에 250만 원, 하루에 8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오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목표가 명확해지니까 방법도 보였어.
뭘 팔아야 하루 8만 원 버는지, 어떤 장사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려졌지. 3년 뒤에 만났어. 해냈더라고. 이런 모았어. 신기하지 않았어. 목표가 명확했으니까. 현대자동차 시작할 때도 그랬어. 목표 세웠지. 10년 안에 국민차 만든다고. 모든 국민이 살 수 있는 자격은 100만 원대 명확했어. 직원들이 알았어. 뭘 만들어야 하는지. 고급 차 아니야. 싸고 탐탄한 차야. 방향이 정해지니까 개발이 빨랐어. 부품 하나 선택할 때도 기준이 있었어. 이게 목표에 맞냐, 가격을 낮추냐, 튼튼하냐. 명확하니까 결정이 빨랐지. 폰이 나왔어. 목표대로였어. 시민이 살 수 있는 가격, 실용적인 디자인. 10년 걸렸지만 해냈어. 목표가 명확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목표를 크게만 잡아 성공하고 싶다. 예, 부자 되고 싶다. 좋은 말이야. 그런데 애매해. 성공이 뭔데? 부자가 얼마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해. 5년 안에 10억 벌기. 3년 안에 회사 상장하기. 내년까지 직원 100명 만들기. 숫자 넣고 기한 정해야 해. 목표 없이 일하면 힘만 빠져. 심해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지쳐 포기하게 돼. 목표 있으면 달라. 힘들어도 견뎌. 방향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왔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예, 포기 안 해. 현대중공업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목표 세웠지. 70년대 말까지 세계 최대 조선소 만들기. 명확했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오늘 얼마나 진행됐나, 목표까지 얼마나 남았나 따로 보이니까 속도 조절할 수 있었어. 직원들도 알았어. 언제까지 뭘 해야 하는지 목표가 눈에 보이니까 집중할 수 있었지. 예, 완성했어. 세계 최대 조선소 목표 그대로였어. 기한도 맞췄고 명확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지금 하는 일이 있으면 목표 세워봐. 구체적으로 숫자 넣고 기한 정해. 애매하면 안 돼. 올해 매출 얼마 만들 건지, 몇 명한테 물건 팔 건지, 언제까지 할 건지 정해. 네, 명확하면 길이 보여.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돼. 내일 확인할 수 있어.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 돈은 그런 사람한테 가능하게. 이렇게 그 다음날 목표 명확한 사람, 방향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애매한 사람은 돈도 애매해. 조금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고 그냥 모이지 않아. 명확한 사람은 돈이 모여 한 방향으로 계속 오니까 쌓이는 거야. 50년대 중반이었어. 서울에서 막노동 시작했지. 아침 일찍 일터 나가면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 편한 일 하려고 했지. 그늘진 곳에서 하는 일, 가벼운 물건 나르는 일. 그런 자리는 금방 찼어. 경쟁이 심했지. 일당도 쌌어. 사람 많으니까. 햇볕 쨍쨍한 곳에서 하는 일, 무거운 짐 나르는 일, 그런 건 남았어. 아무도 안 하려고 했지. 힘들고 더우니까 이랬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힘들었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 허리 끊어질 것 같았어.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어. 일당이 높아서 편한 일보다 2배였지. 아무도 안 하니까 값이 올라간 거야. 한 달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더라고. 처음엔 죽는 줄 알았는데 익숙해졌어. 일당은 계속 높았지. 불편한 일 하니까 돈이 모였어. 다른 사람들은 달랐어. 편한 일만 찾다가 일 못 구하는 날도 많았지. 일당 적어서 모이지도 않고 편한 걸 찾으니까 오히려 손해였던 거야. 현대건설 키울 때도 그랬어. 다른 회사들은 서울에서만 일했어. 그러니까 집 근처고 익숙하고, 현대는 지방도 갔어. 산골도 가고 섬도 갔지. 불편했어. 숙소도 없고 자재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경쟁이 없었어. 입찰하면 붙었어. 아무도 안 오니까. 공사비도 높았지. 어려운 곳이니까 값을 더 쳐줬어. 불편한 일 하니까 돈이 됐던 거야. 직원들이 힘들어했어. 서울 가고 싶다고 했지. 이해했어. 가족도 보고 싶고 편하고 싶잖아. 어떡했어. 몇 년만 참자고 했지. 지금 불편한 일 하면 나중에 편해진다고. 기술도 쌓이고 돈도 모인다고 믿고 따라왔어. 2년 뒤에는 달라졌어. 현대건설이 커졌지. 어려운 공사 다 해봤으니까 실력이 쌓였어. 큰 공사도 맡게 됐고, 그때 함께했던 직원들 성장했어. 임원됐지. 처음에 불편함 참았던 사람들이었어. 편한 것만 찾았던 사람들은 그대로였고, 시장 보면 알 수 있어. 과일 장사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왜냐하니까 좋은 물건은 다 팔렸지. 남은 것만 받아서 팔아. 장사한데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에 나가 불편해. 졸려. 그런데 좋은 물건 먼저 골라 사게 사 팔려. 불편함 감수하니까 돈 벌었던 거야. 현대올뱅크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
정유 사업은 돈도 많이 들고 유형도 크고 불편한 일이었지. 다른 회사들은 망설였어. 덤볐어. 불편해도 할 가치가 있다고 봤거든. 공장 짓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밤낮 없이 일했어. 완성하니까 달랐어. 경쟁사 적었어. 불편한 일이니까. 시작한 회사가 별로 없었지. 시장 넓었어. 돈 벌었어. 사람들이 물어봐. 어떻게 하면 돈 버냐고. 간단해. 남들이 안 하는 일 해봐. 불편한 일, 힘든 일, 거기 돈 있어. 편한 일은 사람 많아. 경쟁 심해, 값 떨어져. 돈 안 돼. 불편한 일은 사람 없어. 경쟁 약해. 값 올라가. 돈 돼. 처음엔 힘들어. 당연해. 불편하니까. 그런데 적응해. 시간 지나면 익숙해져. 그때는 불편한 게 아니야. 그냥 일이 되는 거야. 중동 건설 갔을 때도 그랬어. 사막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더워, 물 귀해, 집 멀어. 다들 가기 싫어했지. 갔어. 10년 있었어. 1년은 지옥이었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았어. 적응됐거든. 돈은 엄청 벌었어. 불편함 태가였지. 지금 편한 일만 찾고 있으면 돌아봐. 내가 이렇게. 그래서 돈 버는지 아마 아닐 거야. 편한 일은 돈 안 되거든. 불편한 일 찾아봐. 남들이 싫어하는 일, 힘든 일, 좋은 일, 멀리 가야 하는 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일. 거기서 시작해. 처음엔 힘들어. 참아. 적응해. 좀 익숙해지면 돈 보여. 그때는 불편한데 무기가 되는 거야. 돈은 편한 사람한테 가. 그게 진리야. 60년대 말이었어. 서울 강남이 개발된다는 소문이 돌았지. 땅값 쌌어. 논밭뿐이었거든.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 없었어. 너무 멀다고. 왜냐면 달랐어. 기회 본 거야. 도시는 커진다는 걸 알았어. 서울도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했지. 땅 샀어. 10년 뒤에 강남이 개발됐어. 땅값이 몇십 배 올랐지. 기회 본 사람들은 부자됐어. 못 본 사람들은 포회했고 똑같은 땅이었어. 누구나 볼 수 있었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회로 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눈으로만 봤어. 눈이 달랐던 거야. 현대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고속도로 계획 발표됐을 때 다들 의아해했지. 차도 별로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고 달려봤어. 차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지. 이제 커지면 물류 늘어나고 물류 늘어나면 차 필요해. 이렇게. 그 다음날 고속도로는 필수라고 판단했어. 차 공부했지. 고속도로 기술 배우고 장비 준비하고 기회 올 거 알았으니까 준비했던 거야. 입찰 나와서 따냈지.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다른 회사들은 허둥댔어. 기회인 줄 몰랐던 거야. 시장 가면 알 수 있어. 명절 한 달 전에 떡 재료 사는 사람 있어. 가족 살 때 미리 사는 거야. 그래서 명절 되면 값 오른다는 걸 아니까. 명절 일주일 전에 사는 사람도 있어. 여기 비싼 물건도 별로야. 늦게 알았으니까 손해보는 거야. 똑같은 시장이야. 똑같은 물건이야. 그런데 눈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 미리 보는 사람이 이익 보는 거야. 친구가 있었어. 그건 공장 하나 내놓는다는 얘기 들었지. 비 때문에 금매로 나왔어. 값이 싸서 보러 갔어. 낡았지. 기계도 오래됐고. 그런데 위치가 좋았어. 공간 한가운데였거든. 나중에 개발되면 값 오를 곳이었지. 사서 주변 사람들이 오해했어. 왜 낡은 공장을 사냐고. 설명 안 했어. 이해 보는 눈은 설명한다고 생겨지는 게 아니니까. 5년기에 그 지역 개발됐어. 공장 땅값이 5배 올랐지. 팔았어. 큰 돈 벌었어. 기회 봤으니까 현대중공업 지을 때도 그랬어. 울산 바닷가 땅 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 모래사장 했지. 값 쌌어. 눈에 보였어. 여기서 배 만들면 바로 바다로 보낼 수 있다는 게, 항구도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게 기회였어. 엄청난 땅을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 그 돈으로 뭘 하냐고 몰랐던 거야. 기회를 조선소 지었어. 세계 최대 규모로. 그 땅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기회 본 눈이 만든 결과였어. 기회 보는 눈은 타고나는 게 아니야. 만드는 거야. 공부하면 생겨. 시장 보고 경제 배우고 사람 만나고 책도 읽어. 신문도 봐. 뉴스 들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기회 보여. 전혀 모르면 눈앞에 있어도 못 봐. 현대백화점 만들 때도 기회 봤어. 사람들 소득 늘어나면 쇼핑 많이 한다는 걸 알았지. 자, 백화점 필요하다고 판단했어. 준비했지. 외국 백화점 배우러 다니고 유통 공부하고 기회 오면 사업을 준비한 거야. 개장했어. 대박이었지. 사람들이 모였어. 기회 제대로 본 거였어. 지금 주변 봐. 기회 있어. 안 보이면 공부 부족한 거야. 더 배워. 와, 사람들 만나. 시장 가. 현장 가.
기회는 공짜로 하나 찾아야 해. 눈 띄워야 보여. 그 눈이 재산이야. 돈보다 값진 재산이지. 기회 보는 눈 있으면 돈은 따라와. 기회를 자산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눈 없으면 돈 있어도 찍혀. 이제 못 보니까 평생 배워. 계속 봐. 눈 키워. 그게 제일 큰 투자야. 자기한테 하는 70년대 중반이었어.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한국 공사했지. 계약금이 몇백억이었어. 한국에서 10년 일해야 벌 돈을 1년에 버는 거였어. 돈이 들어왔어. 통장 찍어보는데 믿기지 않더라고. 시대가 달랐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규모였지. 직원들 불렀어. 회의했지. 이 돈으로 뭘 할지. 그냥 쌓아둘 수는 없었어. 이었거든. 결정했어. 조선소 짓는다고. 원래는 10년 뒤에 하려던 계획이었지. 그런데 당겼어. 돈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조선소 착공했어. 울산에. 엄청난 규모로. 충동돈 없었으면 꿈도 못 꿨을 일이었지. 공사 진행되는 동안 중동에서 또 돈 들어왔어. 공사가 계속 따졌거든. 이렇게 그 다음날 그 돈으로 자동차 공장도 지었어. 3년 만에 현대가 달라졌어. 건설만 하던 회사가 조선 자동차까지 하게 됐지. 구조가 바뀐 거야. 한번 큰 돈 벌었으니까. 시장에서도 볼 수 있어. 작은 가게 하는 사람 있잖아. 매일 10만 원씩 벌어. 나쁘지 않아. 그걸로는 구조 못 받고 이제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 저 1년 일해도 1,000만 원 모으기 어려워. 평생 그 가게만 해야 해. 친구 하나가 있었어. 작은 식당 했지. 그런데 한 번 기회가 왔어. 큰 행사 케이터링 맡게 됐어. 일주일 일했어. 번 돈이 5천만 원이었지. 1년 버는 돈을 일주일에 번 거야. 큰 돈이었어. 그 돈으로 가게 하나 더 냈어. 직원 고용하고 시스템 만들었지. 구조가 바뀐 거야. 본인이 일 안 해도 돈 들어오게. 2년 뒤에는 가게가 5개 됐어. 처음 큰 돈 한 번이 구조를 바꿨던 거야. 작은 돈으로는 불가능했을 일이었지. 현대론차도 마찬가지였어. 처음에는 작은 부품 만들었지. 돈 조금씩 벌었어. 그걸로는 자동차 공장 못 지어. 충동건설로 큰 돈 벌고 나니까 발랐어. 달러차 공장 지을 돈 생겼지. 기술 사올 돈도 있었고 폰이 만들었어. 자동차 회사가 된 거야. 큰 돈 단번이 회사를 바꿨던 거야. 작은 돈은 생활비야. 크게 못 벌어. 조금씩 모으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어려워. 쓸 데가 많아서 큰 돈은 달라고 줘. 바꾸는 돈이야. 사업 키우고 시스템 만들고 사람 뽑고 레벨이 올라가는 거야. 중동공사 10년 하면서 몇 조 벌었어. 그 돈으로 현대그룹 전체를 키웠지. 계열사 만들고 공장 짓고 기술 개발하고. 그런 돈으로 조금씩 했으면 50년 걸렸을 거야. 큰 돈 벌었으니까 10년 만에 가능했던 거야. 어떤 사람은 평생 작은 돈만 벌어. 미험 없지. 그런데 부족 못 받고 평생 일해야 해. 어떤 사람은 한번 큰 돈 노려. 미험해.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런데 성공하면 인생 바뀌어. 구조가 달라지니까. 젊을 때는 큰 돈 노려야 해. 실패도 일어설 시간 있어. 나이 들면 안정 찾아도 돼. 구조 바뀌어 있으니까. 현대중공업 지을 때 몇천억 들어갔어. 실패하면 끝이었지. 그런데 했어. 성공하면 구조 바뀐다는 걸 알았으니까 성공했어. 선소가 돈 벌기 시작했지. 1년에 몇천억씩. 구조 바뀐 거야. 건설 수입에만 의존 안 해도 됐어. 지금 작은 돈 벌고 있어도 괜찮아. 배우는 시간이야. 실력 쌓아. 준비해. 언젠가 큰 돈 벌 기회 와. 그때 놓치지 마. 무서워하지 말고 잡아 한 번이면 돼. 구조 바뀌니까 큰 돈은 아니야. 준비된 사람한테 오는 거야. 야, 공부하고 경험 쌓고 기회 봐. 그러면 와. 구조 바뀌면 인생 편해져. 시스템이 돈 벌어주니까 본인은 다음 단계 생각하면 돼. 그런 돈에 만족하지 마. 큰 돈 꿈꿔. 준비해. 기회와 잡아. 구조 받고. 그게 부자 되는 길이야. 50년대 말이었어. 서울에서 건설을 시작했지. 여러 가지 해보려고 했어. 건물도 짓고 도로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복잡했어.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장비도 다 달랐어. 관리가 안 됐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됐어. 돈도 잘 안 벌렸어. 다 조금씩 하니까 전문성이 없었지. 고객들이 믿지 않았어. 그 정리했어. 도목만 하기로 했지. 땅 파고 도로 닦고 기초 다지는 일, 그것만 단순해졌어. 필요한 장비 정해졌지. 사람도 한 가지만 배우면 돼서 집중할 수 있었어. 실력이 늘었어. 한 가지만 하니까 잘하게 됐지. 소문나서 현대는 토목 잘한다고 일이 들어왔어. 돈이 모였어.
복잡하게 할 때보다 훨씬 많이 벌었지. 단순하니까 효율이 높았던 거야. 그냥 가면 보여. 이것저것 다 타는 가게 있어. 과일도 있고 생선도 있고 옷도 있고 복잡해. 뭐 사러 가는 건지 모르겠어. 공사한데 전문성 없으니까 사게도 못 팔아. 많이 안 파니까 물건값 비싸지. 악순환이야. 과일만 파는 가게는 달라. 단순해. 과일만 있어. 그런데 전문적이야. 싱싱의 값도 괜찮아. 많이 파니까 손님이 믿어. 과일은 여기서 산다고 정해. 단순하니까 오히려 잘 되는 거야. 친구가 있었어. 사업 아이디어가 많았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동시에 시작했어. 망했어. 그 돈도 여기저기 나눠 쓰고 시간도 쪼개 쓰고 이제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됐지. 다른 친구는 달랐어. 한 가지만 했어. 그 배달됨 그것만 단순했지. 집중했어. 배달 빨리 하는 법만 연구했어. 효율 높이고 비용 줄이고 잘 됐어. 단순하니까 관리가 쉬웠던 거야. 먼저 차 만들 때도 처음엔 복잡하게 생각했어. 여러 모델 동시에 만들까? 고급차부터 경차까지 정리했지. 한 모델만 만들기로 소민차. 그것만 집중. 생산이 단순해졌어. 부품도 표준화하고 공정도 정리하고 효율 올랐지. 가격 낮출 수 있었어. 성공했어. 복잡하게 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단순했으니까 집중할 수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물어봐. 사업 복잡하게 해야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반대야. 복잡하면 관리 비용 늘어. 실수 많아져. 집중 못해. 오히려 못 벌어. 단순하면 명확해. 뭐가 문제인지 바로 보여. 호치기 쉬워. 효율 올라가. 더 많이 벌어. 현대건설도 처음엔 뭐든지 했어. 요청 오면 다 받았지.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 낮은 일도 많았어. 정리했어. 큰 공사만 하기로. 토목, 건축 그것만. 그런 일은 안 했어. 단순해지니까 달랐어. 전문성 올라갔지. 큰 공사 따내기 쉬워졌어. 수익도 높아졌고 중동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탐구, 공사, 도로공사 그것만 집중했어. 복잡한 건물은 안 했지. 잘했어. 단순하니까 빨리 배웠어. 실수 적었고 품질 좋았고 야 많이 받았어. 지금 하는 일 복잡하면 정리해봐. 정말 필요한 것만 넘겨. 나머지는 버려. 처음엔 아깝게 느껴져. 기회 놓치는 것 같아. 그런데 해봐. 단순해지면 보여. 뭐가 중요한지 집중하게 돼. 한 우물만 파니까 깊이 들어가. 전문가 돼. 돈은 전문가한테 가거든. 제 복잡한 건 약해. 문제 생기면 어디서 풀어진 건지 찾기 어려워. 고치기도 힘들어. 단순한 건강에 문제 바로 보여. 그리고 저 계속 굴러가. 그게 오래가는 비결이야. 장사든 사업이든 투자든 마찬가지야. 단순하게 복잡하게 만들지 마. 단순한 게 이기는 거야. 10년대 초반이었어. 중동공사 계약 따냈지. 엄청난 규모였어. 몇백억 직원들이 좋아했어. 당연했지. 그런데 조심했어. 회 소집했지. 말했어.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계약 따는 게 끝이 아니라고. 돈 벌 때 제일 위험하다고 했어. 방심하기 쉽거든. 성공했다고 착각해. 그때 실수 나와. 직원들한테 당부했지. 더 긴장하라고. 더 꼼꼼하게 하라고. 큰 돈 벌 때일수록 두려워해야 한다고. 공사 시작했어. 때일 확인했지. 비용, 일정, 품질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 벌고 있을 때였지만 긴장 늦추지 않았어. 완공했어. 예정대로. 품질도 좋았고 돈 제대로 벌었지. 두려워했으니까 실수 안 했던 거야. 몇 년 뒤에 문제 생겼어. 공사 하나가 지연됐지. 예상 못한 일이었어. 손해보기 시작했어. 직원들이 불안했어. 당황했지. 급하게 뭐라도 해야 한다고 했어. 이해했어. 손해보니까 조급한 거야. 다음날 멈춰서 회의했지. 말했어.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고. 원인 분석했어. 왜 지연됐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 천천히 봤어. 급하게 안 했어. 해결책 나왔어. 공정 조정하고 인력 재배치하고 차분히 실행했지. 조급하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된 해결책 나왔던 거야. 3개월 뒤에 정상화됐어. 만회했지. 침착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시장의 수도 똑같아. 장사 잘 될 때 보면은 사람들 들떠. 차만해. 대충 해도 팔리니까. 그때부터 문제야. 품질 떨어져. 서비스 나빠져. 손님이 느껴. 천천히 떠나기 시작해. 잘 될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데 못해. 그래서 망하는 거야. 반대로 장사 안 될 때는 급해져. 아무거나
해. 이것저것 받고 조급하니까 판단이 흐려지는 거야. 친구가 있었어. 비상했는데 갑자기 대박이 났지. 이미 줄 섰어. 돈이 엄청 들어왔어. 좋아했어. 여기저기 터졌지. 가게 늘리고 메뉴 확장하고 정신없이 커졌어. 1년 뒤에 무너졌어. 빨리 안 됐거든. 잘 나갈 때 조심하지 못했던 거야. 방심했던 거지. 다른 친구는 달랐어. 장사 잘 될 때 오히려 더 긴장했어. 품질 체크하고 직원 교육하고 두려워했던 거야. 지금도 잘해. 오래 갔거든. 잘 될 때 방심 안 했으니까. 현대 자동차 만들 때도 그랬어. 폰이 나오고 잘 팔렸지. 직원들이 신났어. 성공했다고. 회의 소집했어. 경고했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경쟁사들이 따라올 거라고. 방심하면 진다고. 품질 관리 더 강화했어. 고객 피드백 받고 개선하고. 팔릴 때였지만 두려워했던 거야. 오래 갔어. 보니까 방심하지 않았으니까 반대 경우도 있었어. 80년대 경제 어려워졌지. 건설 경기 나빠졌어. 수주 줄었어. 직원들이 불안해했어. 급하게 뭐라도 해야 한다고. 아무 공사나 따자고 조급해진 거야. 막았어. 천천히 가자고 했지. 지금 조급하게 움직이면 더 잃는다고. 대가 집중했어. 수익성 있는 공사만 했지. 적게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고 했어. 2년 전덥어. 경기 회복됐지. 현대는 살아있었어. 급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회사들은 달랐어. 급하게 움직였지. 아무 공사나 받았어. 손해보고 무너졌어. 돈 버는 게 무섭지 않아. 정신만 차리면 돼. 배워하면서 하면 돼. 돈 잃는 게 끝이 아니야. 조급하지만 않으면 돼. 침착하게 대응하면 돼. 문제는 마음이야. 벌 때 교만해지고 잃을 때 조급해지는 거. 그게 망하는 길이야. 반대로 배 벌 때 두려워하고 잃을 때 침착해. 그게 오래가는 비결이야.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조심해. 긴장해. 기본 지켜. 방심하지 마.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침착해. 급하게 움직이지 마. 원인 봐. 천천히 고쳐. 진짜 마음 관리가 돈 관리야. 감정 컨트롤 하는 사람이 돈 지키는 거야. 60년대 중반이었어. 고속도로 공사 중이었지. 산을 뚫어야 하는 구간이 나왔어. 안반이 엄청 단단했어. 다른 구간 맡은 회사들이 포기했어. 너무 어렵다고 계약 조건 바꿔달라고 했지. 돈 더 달라고, 기간 늘려달라고 이제 피하려고 한 거야. 현대는 달랐어. 문제 보니까 해결하고 싶더라고. 방법 찾았지. 외국 기술 배워오고 장비 새로 들여오고 시간 걸렸어. 비용도 더 들었지. 그런데 들었어. 예정대로 문제 해결했던 거야. 정보에서 봐서 현대는 문제 해결한다고 신뢰 생겼지. 다음 공사도 맡겼어. 더 큰 거. 다른 회사들은 달랐어. 문제 피했으니까 신뢰 잃었어. 여기 있지. 차이가 거기서 난 거야. 시장 가면 보여. 손님이 불만 말하면 피하는 가게 있어. 듣기 싫어해. 변명만 해. 해결 안 해. 그런 가게는 망해. 손님이 하나 문제 해결 안 하니까 반대로 불만 나오면 바로 해결하는 가게 있어. 그 하가하고 고쳐주고 보상해줘. 문제를 기회로 만들어. 그런 가게는 커져. 손님이 오히려 더 믿게 돼. 문제 해결하는 가게니까. 친구가 있었어. 그건 공장했는데 불량품이 나왔지. 납품했는데 거래처에서 클레임 걸어서 도망가고 싶어 했어. 변명 늘어놓고 거래처 탓하고 문제 피하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피하면 끝이라고 해결하라고. 직접 가서 사과하고 정보 교환해 주라고. 손해였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런데 했어. 문제 해결했지. 거래처가 달리봤어.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주문 더 줬어. 이제 문제 해결했으니까 신뢰 생긴 거야. 현대건설도 수없이 문제 만났어. 공사 중에 땅 무너지고 자재 부족하고 날씨 안 맞고 피할 수 있었어. 땅 이유되고 미루고 책임 떠넘기고 그런데 안 했어. 문제 나오면 바로 해결했어. 밤 새워서라도 추가 비용 들어도 이 해결이 먼저였어. 쌓였어. 현대는 문제 해결한다는 평판. 그게 자산이 됐지. 큰 공사 계속 다닐 수 있었던 이유야. 사막에서 일하는 게 문제투성이었지. 더위, 물 부족, 자재 운송. 다른 회사들은 계약 파기하려고 했어. 너무 어렵다고 손 떼려고 했지. 근데는 해결했어. 냉각 시스템 만들고 물 확보하고 운송 경로 개척하고 하나씩 풀어나갔어. 성공했지. 10년 동안 큰 공사 계속 맡았어. 이제 문제 해결했으니까 믿어준 거야. 현대자동차 만들 때도 문제였어. 기술 없고 경험 없고 인력 없고 산더미 같은 문제 피할 수 있었어.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런데 안 했어. 하나씩 해결했지. 자, 기술은 배우고
경험은 쌓고 인력은 키우고 10년 걸렸어. 그래도 해결했어. 본이 나왔어. 문제 해결한 결과였어. 피했으면 영원히 못 만들었을 거야. 못 보는 사람 보면 공통점이 있어. 문제 나오면 피해. 내 잘못 아니라고 해. 환경 탓하고 운 탓하고. 이게 성장 못해. 문제 해결 능력이 안 생기니까 평생 그 자리야. 돈 버는 사람은 달라. 문제 나오면 덤벼. 이렇게 그 다음날 내 문제로 받아들여. 어떻게든 해결해. 그러니까 성장해. 문제 해결할 때마다 실력 늘어. 더 큰 일 할 수 있게 돼. 근데 중공업 지을 때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기술 부족, 자금 부족, 인력 부족 다 문제였어. 도망갈 수도 있었어.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하나씩 풀었어. 외국 기술자 불러오고 돈 빌리고 사람 키우고 10년 걸렸어. 세계 최대 조선소 됐지. 문제 피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문제 있으면 도망가지 마. 정면으로 봐.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 해결 방법 찾아. 없으면 만들어. 자, 시간 거주해도 괜찮아. 해결이 중요해. 한번 해결하면 실력 늘어. 비슷한 문제 또 오면 쉬워져. 경험 쌓인 거니까. 문제는 저기 아니야. 성장의 기회야. 해결할 때마다 레벨이 올라가는 거야. 시하면 평생 그 자리야. 해결하면 계속 올라가. 차이는 거기서나 또는 문제 해결하는 사람한테 가. 믿을 수 있으니까. 맡길 수 있으니까. 문제 피하는 사람한테는 안 가. 책임 안 지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간단해. 문제 나오면 해결해. 그게 돈 버는 길이야. 60년대 초반이었어. 온설 경기 좋았지. 모두가 건물 짓기 바빴어. 화려한 외관, 멋진 디자인 그런 것만 얘기했어. 현대건설도 따라갈 뻔했어. 예쁘게 지으면 일도 들어오지 않을까. 멈췄어. 생각했지. 건물의 본질이 뭔가 오래 버티는 거야. 안전한 거야. 실용적인 거야. 방향 바꿨어. 화려함보다 튼튼함, 디자인보다 구조 본질에 집중했지. 비용 절감할 수 있었어. 불필요한 장치 빼니까 너만 남으니까 가격 경쟁력 생겼어. 평판도 달라졌어. 내가 짓는 건물은 튼튼하다고. 본질 지켰으니까 일이 더 들어왔지. 시장 보면 알아. 포장만 화려한 가게 있어. 간판 크고 인테리어 멋있고 엄청 들였어. 그런데 맛은 별로야. 본질 놓쳤거든. 처음엔 손님과 호기심에. 두고는 안 와. 본질 없으니까. 반대로 소박한 가게 있어. 간판 작고 실내 평범해. 그런데 맛있어. 본질 있어. 손님이 계속 와. 단골 때 본질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야. 친구가 있었어. 장사 시작했는데 포장부터 신경 썼지. 예쁜 박스, 화려한 로고, 돈 많이 들어갔어. 정작 제품은 평범했어. 본질 놓친 거야. 1년 못 가서 문 닫았어. 포장만 있고 내용 없으니까. 다른 친구는 달랐어. 제품부터 만들었어. 품질 높이는 데 집중했지. 그냥 포장은 간단하게 천천히 입소문났어. 좋다고. 제품이 본질이 있으니까 5년째 잘해. 계속 커져. 현대건설도 본질 지켰어. 고속도로 만들 때 다른 회사들은 빨리 끝내려고만 했어. 근데는 달랐어. 그대로 만드는 게 본질이라고 봤어. 시간 더 걸려도 기준 지켰지. 완성됐어. 몇십 년 지나도 월정해. 본질 지켰으니까 보수할 일 별로 없어. 다른 구간은 달랐어. 자주 망가져. 본질 놓쳤으니까 비용 더 들어가지. 중동 갈 때도 본질 봤어. 건설의 본질이 뭔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품질로 완성하는 거야. 다른 회사들은 비용 줄이자고 품질 낮춰서 일정 못 지켰어. 본질 놓친 거야. 나는 지켰어. 날짜 맞추고 품질 유지하고 본질 지켰던 거야. 세계 많이 박았어. 본질이 있으니까 믿어줬어. 10년 일할 수 있었던 이유야.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어. 자동차의 본질이 뭔가 안전하게 사람 태우고 고장 안 나는 거야. 처음 설계할 때 직원들이 얘기했어. 화려한 기름 넣자고. 경쟁사처럼 막았어. 본질부터라고 했지. 안전하고 튼튼한 차 그게 먼저라고. 본이 나왔어. 화려하지 않았어. 고전도 튼튼했어. 고장 적었어. 본질 있었어. 틀렸어. 오래 본질이 있으니까. 화려한 차들은 몇 년 못 갔어. 본질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봐. 본질이 뭐냐고. 간단해. 없어도 되는 거 다 빼봐. 남는 게 본질이야. 식당이면 맛이야. 인테리어 없어도 말씀 손님아. 맛없으면 인테리어 좋아도 안 와. 옷가게면 품질이야. 포장 화려해도 품질 나쁘면 안 팔려. 품질 좋으면 포장 없어도 팔려. 건설이면 튼튼함이야. 예뻐도 무너지면 소용없어. 못생겨도 안 무너지면 가치 있어. 찾아. 거기 집중해. 나머지는 나중에야.
본질 없이 겉만 꾸미면 오래 못 가. 금방 들통나. 본질 있으면 오래가. 시간이 증명해. 현대중공업도 본질 봤어. 조선소의 본질이 뭔가 배 잘 만드는 거야. 빨리 튼튼하게. 화려한 사무실 필요 없었어. 좋은 버커 필요했지. 최신 장비 필요해서 본질에 돈 썼어. 세계 최고 됐어. 본질 지켰으니까. 거칠해한 조선소들은 망했어. 본질 없었으니까. 이제 지금 하는 일이 있으면 물어봐. 본질이 뭔지, 이게 없으면 의미 없는 게 뭔지 찾아. 이게 집중이야. 돈, 시간, 에너지 전부 본질에 써.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려. 없어도 되는 거, 있으면 좋은 거 다 버려. 본질만 남겨. 그게 올인해? 그럼 이겨. 돈도 본질하는 사람한테 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오래가니까. 본질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가. 저리 흔들리니까 금방 망하니까. 간단해. 본질 찾아. 집중해. 지켜. 그게 성공하는 길이야. 50년대 후반이었어.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지. 실력 좋은 기술자가 있었어. 일은 정말 잘했어. 빠르고 정확했지. 그런데 태도가 문제였어. 약속 안 지켰어. 오늘 한다고 하고 안 하고, 일 온다고 하고 안 오고. 실력은 좋았지만 일 안 들어왔어. 소개도 안 해줬어. 믿을 수 없으니까. 태도 때문에 실력이 묻힌 거야. 그런 기술자가 있었어. 실력은 평범했지. 그런데 태도가 달랐어. 약속 꼭 지켰어. 시간 정확했어. 성실했어. 일이 계속 들어왔어. 사람들이 찾았지. 실력은 좀 부족해도 믿을 수 있으니까 태도가 기회를 만든 거야. 10년 뒤에 봤어. 실력 좋던 사람은 그대로였어. 여전히 이정직이었지. 태도 좋던 사람은 달랐어. 자기 팀 만들어서 일했어. 시장에서도 똑같아. 물건 좋은데 태도 나쁜 가게에 있어. 손님한테 불친절해. 기분 대로 장사해. 처음에는 와 물건 좋으니까. 그런데 두고는 안 와. 또 불편하니까. 결국 장사한데 반대로 물건은 평범한데 태도 좋은 가게에서 항상 웃어. 친절해. 손님 기억하죠. 그래서 물건 평범해도 태도 좋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장사 잘 돼. 친구가 있었어. 대학 나왔지. 똑똑했어. 회사 들어갔는데 승진 못했어. 왜 그런가 봤어. 태도 문제였어. 잘난 척했어. 동료 무시했어. 상사한테 건방 졌어. 실력 있어도 소용없었어. 아무도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 또 때문에 밉상이었던 거야. 다른 친구는 평범했어. 대학도 별로였어. 그런데 승진 빨랐지. 태도가 달랐어. 겸손했어. 동료 도와줬어. 상사 존중했어. 사람들이 좋아했지. 같이 일하고 싶어 했어. 또 좋으니까 실력은 일하면서 늘었고 결국 임원 됐어. 현대건설 키울 때도 봤어. 실력 좋은 직원들 많았지. 그런데 다 키운 건 아니었어. 또 보고 골라서 약속 지키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동료 배려하는 사람. 실력은 가르칠 수 있어. 시간 들이면 늘어. 그런데 태도는 안 바뀌어. 원래 그 사람이니까. 태도 좋은 사람들 키웠어. 중요한 일 맡겼지. 실력은 좀 부족해도 믿을 수 있었으니까. 10년 뒤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회사의 핵심이 됐어. 태도 선택한 게 맞았던 거야. 중동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 실력만 보고 데려갔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 사막에서 일하는 게 힘들어. 불평하는 사람 있으면 팀 전체가 흔들려. 태도 보고 선발했어. 힘들어도 불평 안 하는 사람, 동료 격려하는 사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10년 버텼어. 태도 좋은 사람들이니까. 실력은 현장에서 늘었어. 태도는 처음부터 좋았고 현대 자동차 만들 때도 그랬어. 기술자 뽑는데 학벌만 본 게 아니었어. 태도 봤지. 면접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겸손한지, 성실한지. 태도 좋은 사람 뽑았어. 또 좋으니까 배우는 속도도 빨랐던 거야. 번이 만들 때 그 사람들이 핵심이었어. 밤새워 일했어. 불평 없이. 태도가 차를 만든 거야. 사람들이 물어봐.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냐고. 그런데 태도가 더 중요해. 실력 좋아도 태도 나쁘면은 기회 안 와. 아무도 안 줘. 실력 평범해도 태도 좋으면 기회와 사람들이죠. 같이 일하고 싶으니까. 기회 오면 실력 늘어. 경험 쌓이니까. 태도 좋았던 사람이 결국 실력도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나쁜 사람은 기회 하나 실력. 늘 기회도 없어. 평생 그 자리야. 현대중공업 지을 때도 태도 중요했어. 전서 기술자 없었어. 다 배워야 했지. 태도 좋은 사람들 모았어. 외국 기술자한테 배웠어. 겸손하게 열심히. 태도 좋으니까 빨리 배웠어. 그 태도 나쁜 사람이 있었으면 못 배웠을 거야. 자존심 세우고
배우기 싫어하고 안 됐을 거야. 세계 최대 조선소 된 거 태도 때문이야. 모르는 거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 그게 기술 만든 거야. 지금 실력 키우고 있으면 좋아. 그런데 태도부터 봐. 약속 지키는지 시간 지키는지 책임지는지 안 되면 고쳐. 실력 아무리 좋아도 태도 나쁘면 기회 하나, 태도 좋으면 기회와, 기회 오면 실력 늘어 계속 성장해. 돈은 실력 좋은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야. 태도 좋은 사람한테 가 믿을 수 있으니까. 실력은 늘릴 수 있어. 너는 원래 그 사람이야. 돈은 그걸 알아. 간단해. 태도 바로 해. 약속 지켜. 시간 지켜. 책임져. 겸손해. 정실해. 지혜와 돈도와 태도가 길 열어주는 거야. 60년대 초반이었어. 현대간잘 키우고 있었지. 직원 하나 뽑는데 이적서가 좋았어. 학력도 있고 학벌도 괜찮았어. 뽑았어. 일 시켰지. 처음엔 괜찮았어. 시간 지나니까 문제 생기더라고. 약속 안 지켰어. 오늘 한다고 하고 내일로 미루고. 명 많았지. 남 탓했어. 팀이 흔들렸어. 한 사람 때문에 결국 내보냈어. 손해였지. 시간도 돈도 잘못 본 거야. 이적서만 봤거든. 사람은 안 봤어. 다음부터 달라졌어. 이력서보다 사람 봤어. 어떻게 말하는지, 눈빛이 어떤지, 태도가 어떤지. 한 직원 뽑았어. 이력서는 평범했어. 그런데 눈빛이 달랐지. 진지했어. 성실해 보였어. 뽑았어. 일막저치. 기대 이상이었어. 말한 것보다 더 했어. 문제 생기면 책임졌어. 칭년이랬어. 얘만 됐지. 사람 제대로 본 거였어. 그때부터 배웠어. 사람 보는 법. 면접에서 질문했어. 과거 실패 경험 물었지. 예, 어떻게 대답하는지 봤어. 남 탓하면 안 뽑았어. 자기 책임 인정하면 뽑았어. 작은 거 물었어. 약속 시간에 늦은 적 있는지, 있으면 이유가 뭔지. 변명하면 안 뽑았어. 솔직하게 말하면 관심 가졌지. 사람 잘 보니까 문제 줄었어. 직원끼리 싸우는 일 없었어.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니까 기회도 늘었어. 좋은 사람들이니까 일 잘했어. 평판 좋아졌지. 큰 공사 들어왔어. 시장에서도 보여. 거래처 잘못 만나면 문제 많아. 돈 안 주고 계약 안 지키고 잘 보는 가게는 달라. 거래처 고를 때 좋을 것만 안 봐. 사람 봐. 사람 봐. 약속 지키는지 말과 행동이 같은지 오래 거래하는 곳이 있는지 보고 선택해. 문제 적어. 계속 거래하니까 신뢰 쌓이고 기회도 생겨. 친구가 있었어. 사업 시작하는데 파트너 구했지. 끝만 봤어. 돈 있고 인맥 있고 계약했어. 1년 못 가서 문제 생겼어. 파트너가 약속 안 지켰지. 돈 빼돌리고 돈까지 갔어. 시간 낭비 돈 낭비. 사람 잘못 본 대가였어. 다른 친구는 달랐어. 파트너 구하는데 1년 걸렸어. 조건부라 사람 봤거든. 여러 사람 만났지. 술도 먹고 일도 같이 해보고. 어떤 사람인지 확인했어. 찾았어. 조건은 평범했어. 그런데 사람이 좋았지. 정직하고 성실했어. 10년 같이 했어. 문제 한 번도 없었어. 회사 크게 키웠지. 사람 제대로 본 거였어. 현대건설도 거래처 고를 때 사람 봤어. 자재 공급업체 선정할 때 가격만 안 봤어. 대표 만났어. 공장 가봤어. 직원들 태도 봤어. 어떻게 일하는지. 사람 괜찮으면 거래했어. 비싸도 믿을 수 있으니까 10년 20년 거래했어. 한 번도 문제 없었지. 납기 지켰어. 품질 좋았어. 사람 제대로 봤으니까. 중동 갈 때도 사람이 전부였어. 같이 갈 직원 고를 때 실력만 본 게 아니었어. 사막에서 10년 버틸 사람인지 봤어. 힘들어도 포기하는 사람인지 동료 배려할 사람인지 면접 여러 번 했어. 밥도 같이 먹고 술도 먹고 안 봤던 거야. 전발했어. 10년 같이 버텼지. 문제 적었어. 사람 제대로 봤으니까 현대자동차도 부품 공급사 선정할 때 조건만 안 따졌어. 사장 만났어. 공장 돌아봤어. 직원들 얼굴 봤어. 행복해 보이는지 불만 많은지 사장 태도 봤어. 직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회사 문화니까 좋은 곳이랑 거래했어.
20년, 30년 같이 갔지 문제 없었어. 사람 제대로 봤으니까. 사람 보는 법은 간단해. 말보다 행동 봐. 과거 봐. 주변 사람들 반응 봐. 약속 지키는지 확인해. 작은 약속부터 시간 약속, 전화 약속. 작은 거 안 지키면 큰 것도 안 지켜. 위기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물어봐. 그냥 과거에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는지, 도망갔는지, 책임졌는지 주변 사람들 만나봐. 오래 일한 직원, 오래 거래한 거래처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 시간 들여 급하게 판단하지 마. 천천히 봐. 사람은 시간 지나야 보이니까. 사람 잘 보면 문제 줄어. 믿을 만한 사람이랑만 일하니까 귀신 없고 거짓말 없고 기회도 늘어. 좋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 소개해 주니까 네트워크 좋아지는 거야. 현대중 공업도 협력사 잘 골랐어. 보고 골랐지. 20년 30년 같이 갔어. 세계 최대 조선소 되는데 그 사람들 역할 컸어. 사람 제대로 봤으니까. 지금 누구 만날 일 있으면 조건만 보지 마. 사람 봐. 시간 들여 확인해. 잘못 보면 문제야. 이게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제대로 보면 자산이야. 평생 같이 가는 사람, 기회 만드는 사람. 사람 보는 눈 키워. 중요한 능력이야. 그게 성공 좌우하는 거야. 60년대 중반이었어. 고속도로 공사 중이었지. 자재 공급업체랑 계약했어. 시멘트 공급하는 곳이었어. 중간에 시멘트 값이 올랐어. 업체가 힘들어졌지. 계약 가격으로는 손해라고 했어. 계약세는 우리가 유리했어. 그대로 공급하라고 할 수 있었지. 법적으로 문제 없었어. 근데 안 그랬어. 가격 올려줬어. 손해나지 않을 만큼. 우리도 비용 늘었지만 감수했어. 업체 사장이 놀랐어. 그래, 고맙다고 했지. 계약서대로 하는 회사가 대부분인데 현대는 다르다고. 그 후로 10년 넘게 거래했어. 한 번도 문제 없었지. 우리가 어려울 때도 도와줬어. 신뢰 쌓였으니까. 다른 업체도 소문 들었어. 현대는 신뢰한다고. 거래 요청 많이 들어왔지. 좋은 조건으로 신뢰 하나가 수십 개 거래처 만든 거야. 한 번 지킨 약속이 10년 20년 갔던 거지. 시장 보면 알아. 단기 이익만 보는 가게 있어. 손님한테 비싼 것만 꺼내. 필요 없는데도 한 번은 팔아. 그런데 다시 안 와.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신뢰 없으니까. 반대로 장기관계 보는 가게 있어. 손님한테 솔직해. 이건 필요 없다고 말해줘. 손해 보더라도 그 손님 평생화 소개도 해줘. 신뢰 있으니까 한 명이 10명, 20명 데려와. 친구가 있었어. 공장 했는데 거래처한테 불량품 갔어. 숨길 수도 있었지. 모를 수도 있었어. 전화했어. 솔직하게 말했지. 불량품 갔다고. 전부 교환해 주겠다고. 손해였어. 큰 손해. 거래처가 감동했어. 대부분은 숨기거든. 티 안 나면 모른 척하지. 솔직하게 말한 거. 고마워했어. 10년 거래했어. 주문 계속 늘었지. 신뢰했으니까. 한번 손해본 게 10년 이익 만든 거야. 다른 친구는 달랐어. 불량품 숨겼어. 들켰지. 거래 끊겼어. 다시는 안 받아줬어. 소문났어. 믿을 수 없는 업체라고. 다른 거래처도 끊겼어. 신뢰 잃으니까 다 잃는 거야. 현대건설도 신뢰로 컸어. 중동공사할 때 문제 생겼지. 예상 못한 지질이었어. 추가 비용 들었어. 계약서 조건 바꿔달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회사들 다 그랬어. 안 했어. 계약대로 했어. 우리 돈 더 들어도 약속이니까 발주처가 알았어. 전대는 약속 지킨다고. 신뢰 쌓였지. 다음 공사 또 맡겼어. 더 큰 거 조건도 좋았어. 신뢰 있으니까 준 거야. 10년 동안 계속 일했어. 이제 하나로 한번 지킨 약속이 수백억 만든 거야. 현대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어. 초기에 리콜 있었지. 작은 결함 숨길 수도 있었어. 저녁에 발표해서 전부 리콜해서 고쳤지. 비용 엄청 들었어. 수십억 고객들이 봐서 정직하다고 책임진다고 신뢰 생겼지. 다음 차 나왔을 때 또 샀어. 신뢰하니까 리콜 덕분에 오히려 팬 들었어. 수십억 손해가 수천억 이익 만든 거야. 신뢰로 사람들이 물어봐. 손해보면서까지 신뢰 지켜야 하냐고. 당연해. 신뢰가 돈보다 값지니까. 돈은 한 번 벌면 끝이야. 신뢰는 평생 가. 계속 돈 벌게 해줘. 단기 이익 보면 신뢰 잃어. 장기로 보면 손해야. 평생 손해. 단기 손해보고 신뢰 지키면 장기 이익이야. 평생 벌어. 현대중공업도 신뢰로 컸어. 변압기 못 맞출 뻔했지. 문제 생겨서 밤낮 일했어. 추가 인력 투입하고 비용 더 들이고 그냥 납기 맞췄어. 약속이니까 선주가 감동했어. 대부분
회사는 연기 요청하거든. 전대는 직쳤다고. 다음 배에 또 주문했어. 친구들한테 소개도 해줬어. 실내로 주문 늘었던 거야. 세계 최대 조선소 된 거 기술도 있지만 신뢰가 커서 약속 지키는 회사니까. 지금 거래하는 곳 있으면 단기 이익만 보지 마. 신뢰봐. 손해보더라도 약속 지켜. 솔직해. 책임져. 크게 쌓여. 처음엔 손해 같아. 시간 지나면 보여. 신뢰가 얼마나 큰 자산인지. 신뢰 있으면 기회에 계속 와. 소개받고 추천받고 일 끊이지 않아. 신뢰 없으면 한 번 하고 끝이 하나 일 끊겨. 거래는 일회성이야. 신뢰는 평생이야. 뭐가 중요한지 알지. 여도 신뢰 지켜. 손해봐도 지켜. 그게 나중에 몇 배로 돌아와.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려. 10년 20년. 그런데 무너지는 건 하루야. 한번 거짓말로 조심해. 작은 약속도 지켜. 큰 약속은 당연하고 신뢰는 작은 것부터 쌓이니까. 는 신뢰 있는 사람한테 다 계속 함이 들 수 있으니까. 신뢰 없는 사람한테는 한 번 가고 말아. 다시 안 가. 이렇게 그 다음날 못 믿으니까 간단해. 신뢰 쌓아. 약속 지켜. 솔직해. 책임져. 평생 자산 만드는 거야. 50년대 후반이었어. 서울에서 자재상 사장 하나 알게 됐지. 만났을 때 바로 거래 제안 안 했어. 밥 먹었어. 얘기 나눴지. 어떻게 사업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족 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 6개월쯤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거래 시작했지. 30년 거래했어. 한 번도 문제 없었어. 알았으니까, 믿었으니까. 힘들 때 도와줬어. 돈 어려울 때 외상 길게 줬지. 우리도 어려울 때 조건 맞춰줬고 문제가 좋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6개월 들인 시간이 30년 만든 거지. 다른 업체도 있었어. 만나자마자 계약했지. 조건만 보고 가격 싸니까 1년 못 갔어. 서로 모르니까 문제 생기면 싸웠어. 신뢰 없으니까 의심했지. 상계 비싼 거였어. 관계없이 거래만 하니까 오래 못 간 거야. 시장 보면 알아. 손님 오면 바로 팔려고만 하는 가게 있어. 관계는 관심 없어. 매출만 봐. 그런 가게는 단골 없어. 그냥 팔고 물어봐.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쓸 건지 맞는 거 보내줘. 비싼 거 아니어도 손님한테 맞는 거 손님이 기억해. 단골 돼. 여반 와 관계 좋으니까 친구도 데려와. 10년 20년 와 친구가 있었어. 보험이랬는데 실적 안 나왔지. 만나는 사람마다 보험 팔려고만 했거든. 사람들이 피했어. 만나자마자 영업하니까 관계없이 거래만 하려고 하니까 조언해줬어. 관계부터 만들라고. 보험 얘기는 나중이라고 바꿨어. 사람 만나면 그냥 친구처럼 대했어. 밥 먹고 얘기 듣고 보험 얘기 안 했어. 6개월 지났어. 사람들이 먼저 물었지. 보험 들고 싶다고. 관계 생겼으니까. 10년 뒤에는 단골이 100명 넘었어. 관계로 만든 거야. 한 번 계약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관계 유지했거든. 현대건설도 관계 먼저 했어. 8주 차 만나면 바로 입찰 얘기 안 했어. 회사 방문했어. 담당자 만났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었어. 우리가 도울 게 뭔지 물었어. 바로 도움 안 줬어. 그냥 들었어. 이해하려고 했지.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야. 여러 번 만났어. 관계 만들었지. 1년쯤 지나서 입찰 나왔어. 우리 불렀어. 관계에 있으니까 믿으니까. 10년이 10년이 됐어. 관계로 한 번 만든 관계가 수백억을 만든 거야. 중동도 마찬가지였어. 사우디 갔을 때 바로 계약 따려고 이제 사람들 만났어. 문화 배웠지. 관습 존중했어. 급하게 안 했어. 1년 걸려서 관계 만드는데 그 후로 10년 일했지. 관계 있었으니까. 다른 회사들은 달랐어. 와서 바로 계약하려고 했지. 관계없이 꽃만 봤어. 일회성으로 끝났어. 다음 일 못 받았어. 관계 없으니까. 현대자동차도 딜러들이랑 관계 먼저 만들었어. 계약서 쓰기 전에 만났지. 장사하는지 봤어. 어떤 고객 만나는지 들었어. 어려운 점 뭔지 물었어. 같이 고민했어. 해결 방법 찾았지. 관계 만든 거야. 20년 30년 같이 갔어. 관계 좋으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서. 지금 사업하면서 빨리 결과 내려고만 하지마. 관계부터가. 만난 사람한테 진심 가져. 이익만 보지 말고 사람으로 봐. 시간 들여. 밥도 먹고 얘기도 두고. 급하게 거래 제한하지마. 관계 생기면 저절로 사업돼. 믿으니까 오래가니까. 관계없이 거래만 하면 일회성이야. 한 번 하고 끝. 계속 새 사람 찾아야 해. 그게 있고 거래하면 평생에. 소개도 해줘. 편해. 현대중공업도 협력 사랑 관계 좋았어.